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 랑의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공연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마이크를 툭 쳐갖고 소리가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몇 주간 대학로에서 공연되는 그 대중분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소극장 공연을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는 좀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네. 그 상대적으로 청취자분들이 그래도 좀 더 많이 아실 만한 공연. 세계적으로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공연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대극장 공연 두 작품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노래를 한 곡씩 들어보는 시간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유명한 작품, 그것도 두 작품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떤 작품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뮤지컬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많이 보세요?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매주 한 편씩 소개하기에 너무 많은 공연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연이 되고 있거든요. 공연들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초연되는 작품인데 사실 대한민국 초연보다는 좀 이렇게 그 규모감 있게 말씀드리려면은 아시아 초연이라고 아시아 최초 초연.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간단한 이 작품의 기록들을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에 초연이 됐고 2년 만에 브로드웨이를 장악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슨이라는 작품 갖고 왔습니다. 디어 에반 헨슨. 네.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기에 브로드웨이를 장악했던 이야기까지 나올까요? 일단 그 상을 많이 받았죠. 브로드웨이 장악했다고 하면 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상을 많이 받은 작품이고요. 70일의 토니상 때 9개 부분이 노미네이트 됐고 그중에서 6개 부분 최우수 작품상, 극본상, 작곡상, 남우주연, 여우주연, 편곡 이렇게 해서 6개 부분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그 브로드웨이에 있는 공연장 뮤직박스 시어터에서 기록을 보니까 103%의 객석 점유율을 기록했대요. 이게 103%라는 숫자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 좌석 말고 옆에 입석을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103%의 그 유료 점유율을 기록한 작품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단한 기록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103%의 객석 점유율. 그렇게 높다는 건 아마 이 작품을 좋아하는 관객들이 많다는 걸 텐데요.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예, 일단 그 뭐 흥행 기록이 이 정도니까 뭐 자랑할 만한 기록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래도 우리나라 초연이니까 이 작품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들어는 보셨는데 아직 공연장까지는 선뜻 가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작품의 매력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뮤지컬이니까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작품의 음악을 만든 이 작사 작곡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화 라라랜드, 위대한 쇼맨, 알라딘 이걸 만들었던 음악팀 그 바로 작사 작곡 듀오인 파색, 앤 폴, 그러니까 파색과 폴 이 팀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즘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분들의 실적, 이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슨의 음악적인 실적을 좀 말씀드리자면 2017년에 오리지널 캐스트 앨범이 그해의 2월에 빌보드 탑 10 차트의 뮤지컬 넘버인데 8위로 진입을 한 거고요. 이 기록이 50년 만에 뮤지컬 앨범 데뷔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7월 조사에 따르면 뮤지컬 전체 음악들 스트리밍 순위에서 3위가 됐고요. 3위에 올랐고 총 8억 5천회 플레이된 그런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한 기록인 것 같은데 예.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시작을 한 거죠? 예, 지금 절찬리 공연 중이고요. 이제 공연 종료일까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3월 28일부터 시작했고 6월 23일 날 끝나요. 얼른 가서 봐야겠네요. 네, 아직 못 보셨죠? 네. 제목은 들어보셨어요? 제목은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은 들어봤다고 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 지금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되고 있고 이 작품 사실 이게 뮤지컬 우리나라에서 공연되기 전에 이미 뮤지컬 좋아하시는 배우분들, 아니, 뮤지컬 종사하시는 배우 관계자분들 그리고 팬들한테는 널리 알려져 있는 작품이었는데 지난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 영화도 이제 그 개봉이 됐어요. 영화로 만들어졌었고 브로드웨이 초연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던 그 뮤지컬 배우 벤 플랫이 영화에까지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초연으로 이제 올라가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초연 작품인 만큼 실력 있는 배우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골고루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의 메인 보컬인 김성규 씨, 뮤지컬 배우 하시면서 TV까지 진출한 박강현,
배우 그리고 뮤지컬 앙상블로 실력을 계속 쌓고 왔던 임규영 배우가 캐스팅됐던 된 작품이거든요.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해하는 청취자분들 계실 것 같아요. 줄거리 얘기를 아직 안 요 했습니다. 줄거리 재밌더라고요. 그 맛보기만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이 디어 에반 헨슨, 친애하는 에반 헨슨에게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주인공 이름이 에반 헨슨입니다. 근데 이 에반 헨슨이 불안 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 소심한 학생인데 그 왜 학창 시절에 팔 다치면 깁스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친구들이 낙서 같은 거 막 해주는데 이런 낙서할 친구조차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에반 헨슨이라는 주인공이. 근데 이 에반 헨슨이 상담 선생님한테 이런 그 과제를 받아요. 자신한테 격려의 편지를 스스로 써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에반 헨슨이 매일 스스로한테 편지를 쓰면서 본인답게 행동할 수 있는 멋진 하루를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친구 중에 한 명, 학급 이제 친구 중에 한 명, 코너라는 친구한테 본인이 쓴 편지를 빼앗기게 돼요. 이게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코너라는 친구가 이제 그 편지를 빼앗게 되는데 그렇게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코너라는 친구가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돼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일이 묘하게 좀 진행이 됩니다. 이 코너라는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본인이 이 코너라는 친구가 갖고 있던 유일한 소지품이 주인공 에반 헨슨이 아까 본인한테 썼던 그 편지, 그 뺏었던 편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편지가 보면은 본인이 본인한테 썼던 편지니까 디어 에반 헨슨으로 시작되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고 이 세상을 떠난 코너의 부모님이 자신의 아들이 에반과 각별한 사이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가 코너의 유서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너의 부모님이 에반 헨슨을 찾아와서 에반한테 따뜻한 어떤 관심을 보이면서 에반과 자신의 아들의 추억을 들려달라고 이제 막 부탁을 해요. 근데 에반은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들을 잃은 부모님을 보면서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면 좀 너무 안 될 것 같으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이 어떤 공연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공연장에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긴장감 있게 펼쳐질 것 같은데 네. 살짝 힌트를 주신다면 네. 감동까지 이 작품은 있다고요? 그 살짝 힌트 정도가 아니라 그 긴장감, 서스펜스 이런 류의 그 공연 장르가 아니고 그저 감동의 감동을 주는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 현대인들한테 외로움을 느끼는 이런 현대인들한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위로를 전하는 방식 중에 뭐 여러 가지 그 시놉시스도 있고 주인공의 캐릭터의 서사도 있고 그렇겠지만 가장 사람들한테 열광의 박수를 받는 부분은 넘버입니다. 음악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말로 하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네. 노래 준비해 주셨으면 함께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방금 라디오 트신 분들은 제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 같은 분위기. 그거 아니고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슨이 이제 국내 초연이라 우리나라 공연 뮤지컬 넘버는 음원이 따로 없어서 얼마 전에 개봉했었던 영화 OST를 준비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픈 주인공 에반의 어떤 간절함을 담은 곡 Waving Through a Window라는 넘버거든요. 이거 굉장히 인기 있는 넘버입니다. 이 작품에서. 네. 함께 듣고 오시죠. 디어 에반 헨슨 OST 가운데 Waving Through a Window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실 공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명한 공연 두 작품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었죠? 네. 다음 작품은 아마 보지는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도 제목만은 못 들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작품입니다. 아주 유명한 뮤지컬 헤드윅 갖고 왔습니다. 예. 헤드윅 네. 정말 많이들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네. 공연을 보지 못한 분들이라도 네. 어렴풋하게 왜 짙은 메이크업, 그렇죠. 매니큐어 바르고 네. 금발의 화려한 가발을 쓴 예. 여자로 분장한 네. 남자 배우의 모습 떠올려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그 이미지 그 공개될 때마다 아주 그냥 그 여기 뭐 SNS에 많이 그 도배가 되곤 하는데 네. 제가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헤드윅이라는 작품이 갖고 있는 아우라라고 해도 되나요? 그 아우라가 너무 커서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정보에서 이 목공소 사장인데 얘기 안 하긴 너무 힘들어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네. 넘어가려고 갖고 왔고요. 우리나라에서 벌써 초연된 게 이제 20년 돼갑니다. 2005년에 초연됐거든요. 이때 이제 조승우 배우, 오만석 배우 막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20년 동안 이번 시즌까지 14번의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공연이고요.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 한 300석도 안 되는 조그만 소극장에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버전을 변경하면서 현재는 1200석 정도 규모의 샤롯테 시어터라는 국내 최고의 뮤지컬 전문 공연장에서 공연되고 있는 공연입니다. 공연을 할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배우가 과연 이 헤드윅을 하는지 리치학을 하는지 초미의 이제 공연계의 관심사가 되는 공연, 바로 뮤지컬 헤드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랜 시간 공연되어 온 작품이기도 하지만 예. 티켓팅이 어렵기로 소문난 스트레스입니다. 벌써부터 스트레스. 예. 작품이기도 하잖아요. 예.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공연인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KBS 라디오에서 소개해드리기엔 힘든 공연입니다. 네, 그래도 소개를 네. 한번 해보자면 우리 그 진행자님께서는 예전에 아까 보셨다고 하셔서 아실 10년 텐데 전인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을 좀 더듬으면서 네. 따라와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일단 배경이 1988년 동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독에 있는 그 어떤 가정에 한셀이라는 친구가 주인공인데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는 가난한 소년이었거든요. 이 한셀이라는 친구의 오직 유일한 즐거움은 미군 라디오를 통해서 나오는 락 음악을 듣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취미였던 이 친구한테 어떤 미군의 제안으로 본인의 암울한 현실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름도 한셀이란 이름 말고 자기의 엄마의 이름이 한셀의 엄마 이름이 헤드윅입니다. 엄마 이름으로 바꾸고 성전환 수술을 이제 감행하게 됐죠. 근데 그 결과가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방송에서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헤드윅은 정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변두리 빠를 전전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돼요. 그 같이 미국으로 넘어오게 도와줬던 사람은 넘어오자마자 헤어지게 되고 그렇게 이제 지내던 중에 톰이라는 소년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톰이라는 소년한테 이 헤드윅이 락앤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는 매우 가까워져요. 그리고 이 둘이 같이 합심해서 낸 앨범이 대박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어떤 날 결국 이제 토니가 이 헤드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 이후에 토미는 헤드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미는 계속 자기 길을 걸어서 유명한 락스타가 됐는데 사실 이 토미의 이미지와 음악은 이 헤드윅이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헤드윅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다고 제가 대본에 썼지만 화도 나고 사랑했던 친구인데 뭐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 뮤지컬 헤드윅은 주인공인 그 이 헤드윅이 슈퍼스타인 토미가 이제 슈퍼스타가 된 토미가 공연하고 있는 콘서트장 바로 옆에서 자신이 이제 콘서트를 작게 여는 거죠. 조그만 공연장에서. 그래서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관객들한테 하는 구조로 이제 만들어진 공연이거든요. 이제 헤드윅의 삶이 굉장히 쓸쓸하고 힘든 이런 삶이었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무겁지만은 않게 굉장히 위트 있게 재미있게 그리고 약간 좀 짓궂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풀어가는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공연장에 온 관객들이랑 실제 콘서트장에서 만난 관객과 가수로서 대화도 하면서 그렇게 풀어가는 공연이 바로 이 뮤지컬 헤드윅입니다. 그렇게 관객들과 직접 풀어가기 때문에 어떤 배우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다 아실 것 같아서 조정석 배우가 아주 예전에부터 지금 벌써 몇 번째 이 헤드윅을 이번에도 역시 하고 있고요. 유연석 배우 그리고 뮤지컬계에서 전동석 배우 이 세 분이 헤드윅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에 그 헤드윅 옆에 있는 이치학이라는 그 여성 배우가 맡은 역할이거든요. 이 역할은 장은하 배우, 이혜은 배우, 여은 배우가 맡아서 열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이미지적으로도 굉장히 강렬한 게 초반에 네.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헤드윅 하면 상징되는 그 포스터 이 노란색 이렇게 뿔난 것 같은 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요 상징되는 포스터의 이미지 그리고 이제 배우가 분장을 하게 되면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짙은 눈화장 그리고 이제 이 공연을 막상 보면 이 공연의 후반부에 가면 이 헤드윅이 자신의 가발도 집어 던지고 옷도 벗어버리고 이러면서 혼자 쫙 부르는 넘버가 있거든요. 이 개인적으로는 이 공연 후반부에 나오는 짧은 핫팬츠를 제외하고 모든 걸 다 벗어던진 상태에서의 헤드윅의 모습이 전 너무 기억나세요? 날 것 같습니다. 네. 네. 방송인데 날 것 같다고 하시면 나네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런 이미지의 모습이 이 뮤지컬 헤드윅을 상징하는 모습이고 한 명 이제 1인극은 아니지만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 나와서 공연하는데 그 밴드 분들이랑 같이 막 얘기하면서도 하거든요. 이 콘서트장 같은 형식의 이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들한테
어마어마한 그 열정, 이 뜨거운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네.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네, 이제 또 마무리해야 되네요. 네. 네, 현재 공연하고 있는 지금 현재 공연하고 있는 헤드윅에서 유연석 배우의 버전으로 저희 준비했는데 Tear Me Down 들으시면서 오늘 뜨겁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유명한 넘버가 많거든요. 근데 요 넘버 오늘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 목공소 다음 주에도 잘 운영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헤드윅 가운데 유연석 배우가 부른 넘버 Tear Me Down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그 새로운 베를린 장벽 어디 한번 푸셔봐. 두 개로 분리된 그 도시 내가 탄생한 곳 거대한 장벽을 딛고서 Now call me for you. 모든 사람들이 날 부셔 탑니다. 덤벼봐 내게 덤벼라 부셔탑니다. 내 살이 잘린 악몽의 수술 치솟는 건 불가피 내 몸을 내치고 쑤셔대는 잔인한 너 뱉어침을 뱉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날 부셔탑니다. 덤벼봐 내게 덤벼라 부셔탑니다.